임플란트 수술 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플란트의 실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은 담배입니다. 그래서 담배를 피는 분이 담배를 피지 않는 분의 실패율이 3배 이상이 보고되는 실험이나 논문들이 굉장히 많고요. 특히 임플란트가 심고 나서 뼈가 가장 많이 생성되는 한 달 기간은 최대한 담배를 끊어주시던가 아니면 최소한으로 줄여주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.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임플란트가 이제 심고 나서는 잇몸뼈하고 결합하는 그 한 달 기간이 가장 좀 위험한 기간입니다.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임플란트 쪽으로 무리하게 이제 단단하거나 덩어리가 큰 것들을 씹게 되면 임플란트에 충격이 가해지고 임플란트가 잇몸뼈하고 만들어지는 기간 동안에 움직임이 0.1mm 이상이 발생하면 뼈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이제 살이 생깁니다. 그래서 임플란트가 뼈하고 결합이 안 되고 빠져버리는, 그래서 임플란트 실패가 발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는 되도록이면 임플란트를 심지 않은 반대편으로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고, 한 달 기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달 기간만 잘 조심해 주시면 한 달 이후에는 거의 이제 안정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드뭅니다. 그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상부 보철을 만들어 드려야 이제 식사를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, 환자분들께서 식립을 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이제 빨리 보철을 안 해주냐고 여쭤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임플란트는 식립하고 나면 뼈하고 결합을 해서 일정한 강도 이상이 나와야 위에 보철물을 연결하고 우리가 있는 힘껏 씹어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 강도가 나오는 게 어떤 임플란트를 심었냐도 중요하고, 환자분의 식립 상태의 뼈가 어땠느냐, 식립 위치가 앞니냐 어금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고, 환자분의 전신 상태가 어땠느냐에 따라서도, 그리고 처음에 심었을 때 그 초기 강도라고 해서 얼마나 단단하게 고정이 나왔느냐도 중요하고, 그래서 같은 환자여도 식립 위치마다 다르고 연세에 따라서도 다르고, 그렇기 때문에 그 보철을 올리는 기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데 늦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안전하게 뼈하고 결합이 다 된 다음에 보철을 올려야 오랫동안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지, 식립하자마자 아니면 한 달 뒤에 무리하게 보철을 해놓고 불과 몇 달만 사용하다가 빠지거나 이러면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합니다. 그래서 그 환자분들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 드려야 하지만 저희는 의사로서 안전한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한 결과를 보고 수치를 보고 보철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. 환자분들이 수술 부위를 이제 안 닦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일주일 정도는 저희가 이제 가글로 소독하는 약을 줘서 가글 소독을 하면 되고, 일주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임플란트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기 때문에 그 부위를 칫솔로 살살 닦아 주셔야 됩니다. 겁이 나서 전혀 안 닦고 그 부위에 이제 뭐 치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묻어서 오히려 이제 치주염처럼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을 일으키면 애써 심어놓은 임플란트의 뼈가 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후부터는 양치를 좀 해주셔야 하고, 그 다음에 임플란트도 이제 외과적인 수술에 몸에 상처를 준 거기 때문에 비타민 B 계열의 영양제를 드시면 아무래도 상처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되시고,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환자분의 전신 상태인데, 전신 질환을 대부분은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혈심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, 제가 경험한 가장 많은 케이스는 당뇨를 앓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어요, 실패한 경우에. 따라서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고 뼈 이식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미리 건강검진, 그냥 최소한 혈액검사라도 당뇨 수치 검사라도 해보고 오시는 게 임플란트 실패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